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느덧 고려의 역사를 모두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려 지배층의 변화. 오늘은 특강입니다. 특강. 자, 군용 특강이죠. 군용쌤의 특강인데, 자, 고려의 시대는 조금 특이합니다. 고려를 시대 구분할 때요, 우리는 지배층의 변화를 가지고 고려의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총 5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했던 호족연합기, 그리고 문벌귀족이 득세했던 문벌귀족기, 그리고 무신들이 성장했던 무신집권기, 자, 그리고 건문세족이 등장했던 원간섭기,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고려 후기, 고려 말기죠. 자, 그러니까 왕조 교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호족시기 초기 호족연합기에서 시작해서 호족이 제거되고 나서 문벌귀족이 등장했고, 그러다가 문벌귀족이 횡포를 부리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무신들이 집권을 했고, 그러다가 원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결국은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결국 건문세족이라는 세력이 집권했다가, 이들 건문세족에 반대하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으로 왕조를 교체하는 이 시기, 5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각각의 세력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총 6개의 지배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지배층의 변화를 봤죠. 그러면 각각의 지배층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호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족은 지방 세력입니다. 맞죠? 신라 시기에도 있었고요. 통일신라 말기, 신라가 분열, 멸망해가는 시기에서 등장했던 세력이 호족은 철저히 지방 세력으로서 나중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왕조를 개국하는데,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들이 적극 협력을 했던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은 고려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적극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태조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으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 광종에 이르면 노비양건법 과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호족은 모두 세력이 몰락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광종에 의해서 결국은 이들 호족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 광종에 의해서 이들 호족이 몰락하게 된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하지만 이들 호족은 매우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죠. 어떤 성향? 진취적인 성향. 그러니까 뭔가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약간 개혁적이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북진정책을 표방해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북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실제로 고려가 영토 확장을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거란의 반대쪽, 반거란. 자, 실제로 우리가 거란과 고려의 대외 정책을 배울 때 거란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든지 강감찬의 귀주 대첩. 자, 이때 분명히 문벌귀족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란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문벌귀족, 보수적인 문벌귀족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 고려에는 호족적인 성향,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란과 고려가 맞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이 결국은 고려를 강하게 만들었죠. 반거란 정책. 고려 초기부터 반거란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는 호족이 포함이 돼 있었죠. 거란을 배척하는 이런 정책들. 나중에 고려가 거란에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호족의 기질이 남아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문벌귀족 시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들 문벌귀족은 관직을 독점합니다. 뭐와 뭐로? 과거와 음서제를 통해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고요. 대토지도 소유합니다. 공음전과 전시가를 통해서 대토지를 독점하죠. 자, 이들은 수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호족을 뒤로해서 등장했던 세력으로 문벌귀족 대부분 5품 이상의 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관료로 구성되어서 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했죠. 점차 이들은 보수화되었습니다. 보수화. 어떻게? 관직도 독점하고 대토지도 소유하고 서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이들은 매우 보수화되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그리고 묘청의 난이라든지 이런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보수화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대외 정책도 매우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여진의 사대를 하게 된다는 거. 누가? 이자겸이 여진의 사대를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진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진을 이제 주인의 나라로 섬기겠다. 왕의 나라로 여진을 황제로 섬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려가 특히 문벌 귀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진의 사대를 했다. 이런 여진의 사대에 반발해서 묘청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됐죠. 여진을 공격하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대외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외관계. 아시겠죠? 문벌 귀족들은. 어쨌든 이런 문벌 귀족이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집권층이 문벌 귀족을 몰락시키고 등장했던 세력이 무신들입니다. 이들이 집권하고 나서 이들은 사실 무신들은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싸움을 잘하는 세력들입니다. 맞죠? 이들은 초기에 중방이라는 고위 무신들이 회의하는 이 중방을 가지고 정치를 독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종도감, 정방, 서방이라는 자기들만의 안정된 이런 기구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무신들이 정치를 해나갑니다. 이때 시기가 아마 최씨 집권기죠. 최씨 집권기. 그러니까 뭐 최충원이라든지 최우라든지 이런 최씨들이 집권했던 시기, 약 60년 시기 동안에 교종도감, 정방, 서방을 기반으로 이들이 정책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신이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백성에 대한 생각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거. 이 시기 무신집권기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정치에 비교적 미숙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안위,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 그래서 부정부패가 행행했고 결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기도 무신집권기 이 시기다. 자, 이들은 어쨌든 그래도 전쟁에는 매우 해박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진취적인 대외관계를 전개합니다. 대몽항쟁을 이들이 전개했죠.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대몽항쟁을 실시했던 것들이 바로 이들 세력입니다. 무신들.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몽항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무신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문벌 귀족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고려에서 대몽항쟁은 아마 역사 속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이 아니라 무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대몽항쟁을 전개했죠. 자, 이들 무신들은 대몽항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원나라에 의해서 제거되고요. 자, 검문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친원파죠. 뼛속까지 친원파입니다. 맞죠? 뼛속까지 친원파로 검문 세력 뒤에는 원나라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요. 이들은 세력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관직을 독점합니다. 음서제로. 그리고요,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농장을 소유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농민을 몰락시켰죠. 당연히 이런 과정은 국왕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검문 세력이 원나라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국왕과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공민왕은 개혁 정치를 통해서 이들 검문 세력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결국 공민왕도 이 검문 세력의 등살에 못밀려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도 대외관계 언급했지만 이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원파, 원나라를 섬겼고 심지어 원나라에게 고려를 갖다 바치려고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 검문 세력을 뒤로 해서 이미 검문 세력이 지배했던 고려는 썩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검문 세력을 물리치고 등장했던 사람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급지파로 나뉘었고 신흥무인
세력과 정벌을 하지 말자라는 세력과 하자라는 세력이 나뉘었고, 결국은 이들 급진파와 정벌을 하지 말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자, 이들 어쨌든 신진사대와 신흥무인 세력은 철저히 실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세력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통해서 과거로 정계에 진출했던 세력이고요. 신흥무인 세력은 철저히 무력, 군사력을 바탕으로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했고요. 당연히 이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 백성들의 지지는 고려를 멸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비로소 새로운 나라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 대외관계는 어떠했냐면요, 원나라를 반대했습니다. 왜? 이미 원나라는 멸망에 가는 가정이었고요. 그리고요,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성장했던 명나라를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명나라와. 실제로 이런 반원 친명 정책, 그리고 이 친명 정책은 나중에 조선까지 이어져서 조선이 명에 사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에 사대를 합니다.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로서 조선이 전개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선시대 때 배울 것이고, 어쨌든 이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특강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세력.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세력.